호수로 호수 꽂고 계시고, 또 육남 이녀의 막내인데 벌써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유독 저만 못 알아보십니다. 그냥 저만 못 알아보십니다. 막내라면 인정을 안 하십니다. 어머님이 기억 속에 막내는 어려야 되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 앞에서 그랬습니다. 어머니께 늘 고생만 시켰고 진역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늘 아픔만 드렸는데 오늘 어머니 생각이 좀 났고요. 2번째는 결혼 첫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저를 던져놓고 집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한 번도 짜증내거나 질문하거나 하지 않고, 가정은 내가 돌보고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 세상을 바꾸는 일에 다 바치라고 했던 제 아내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 제가 이미 미래를 예상하고 동서화합 차원에서 특별히 인간 강연의 책에 나오지만 제 아내는 저하고 비슷하게 무슨 학생운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운동이 뭔지를 모르고 만났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조국이 어쩌고 그러니까 힘들어했어서 그런데 이제는 절반은 또 이렇게 당도 국민의힘 아니었겠어요? 이제는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늘 미안하고 정치를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이번에는 하랍니다. 난관이 생기면 본인이 돌파할 테니 세상을 바꾸는데 온몸을 던지라 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3번째 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기령 대변인님 이쪽으로 와봐요. 우리 대통령 선거 때 저희 캠프에서 언론인 2분을 스카웃했는데 아까 JTBC 우리 이정환 기자님과 앵커님과 그 다음에 우리 안기령 YTN 앵커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중앙당의 상근 부대변인이신데 곰곰 생각해보니 만약 집권했으면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꺼이 오늘 이 행사에 큰 그림 해주신 안기령 2024년 여의도 국회에는 안기령 의원이 있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출판기념회 사회에 참여도 드리지 않았는데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산에 있을 때 우리 더불어락에 계시던 우리 자치회장을 비롯한 어르신들도 오셨고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민영대 청자님 시절에 그게 북카페도 짓고 했는데 오늘 북카페 설계하고 건축했던 우리 양매선 어른도 오시고 연락도 못 드리고 살았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오늘 다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고향에서부터 또 서구의 지인들까지 또 광주의 여러 선후배들까지 같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책을 2권 집필했는데요. 하나는 큰 정치의 부활인데 내용이 깊지 않습니다. 시간은 짧고 집중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개정판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일단 했습니다. 좀 화두를 던졌습니다. 2번째는 인간 강의원인데 적어도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이 본인의 과거 삶의 족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썼습니다. 제가 어떤 기업인을 만났는데 저는 기업인들을 잘 많이 모릅니다. 그 회장님께서 갑자기 십몇 년 전부터 저를 주목하고 봐왔다면서 당신 A4 두세 장에 당신의 삶을 좀 써보시오. 청계천에서 일한 것도 기억하고 있고 검정고시 한 것도 기억하고 있고 또 여민동락 공동체를 설립한 것도 기억하고 있다 하면서 저는 처음 뵙는 분이었거든요. 그걸 써서 사람들한테 돌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정치의 부활을 쓰는 과정에 그걸 돌리면 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리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은 출판 기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2권 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700만의 촛불을 통해서 만든 촛불혁명 정부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단임 정권으로 끝났습니다. 5년짜리.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시대의 역적이 대통령하는 시대를 만들어놨습니다. 누군가는 반성해야 합니다. 누가? 민주당이 반성해야 됩니다.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다시는 우리가 20년 집권 100년 정당을 얘기해왔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세월을 끝장내야 돼요. 명절 때 제가 만난 3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저를 돕겠다고 오신,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공기관에 일하시고 아들하고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신다는 분입니다. 손님이 쭉 사라졌다. 밥은 끊을 수 없지만 커피는 끊을 수 있잖아요. 매출이 쭉 줄었다. 그냥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식사 이후에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 기사 선생님한테 무심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잣돈이라도 마련하려고. 이잣돈이라도 마련하려고. 어쩌다 명함을 교환했는데 35년 만에 만난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그러한 아는 제주서 고맙다. 아는 제주서 너무 고맙다. 낮에는 다른 일을 하는데 저녁에 이잣돈 때문에 부담돼서 대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리하고 있었으면 사실 이잣돈 때문에 대리하면서 친구를 만나는데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친구입니다. 제 이름 보더니 네가 그 강의원이냐 이러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사업하는 친구, 후배. 어느 날 들어봤더니 요새 아파트 헌옷 보관하면 헌옷이 안 나온다. 아세요? 환절기 했는데도 옷을 바꿔 입는 사람, 새로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옷을 안 내놓는다. 줄도산 줄 폐업한다. 헌옷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그 후배 사장이 그 얘기 하지 말아더라고. 형 아는 사람은 본인 얘기 이제 다 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니하고 나하고 관계를. 이 정도 되면 문제 있죠. 김대중 대통령은 IMF 국난, 한국전쟁 이후에 최고의 국가 파산 상태에서 IT 강국을 위한 철저한 자기 준비에 들어갑니다. 대통령 30년 IT 강국 그 고속도로를 깝니다. 그 국난때 했던 일입니다.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야만적 불평등 국가입니다.
국회의원 모임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야 할 게 불평등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타세,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합니다. 미국이 1등, 대한민국이 2등이라 이게 다 추격했습니다. 상위 10%가 하위 50%를 독점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상위 10%가 자산 60%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정도면 난이 폭동이 일어나야 할 나라입니다. 이런 완벽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제가 공동체 운동하고 마을 운동하고 사회복지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봤는데 이런 야만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할 주체는 누구냐? 기성전 정치 권력이란 말입니다. 요거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소멸 문제입니다. 소멸 문제. 인구 소멸, 지역 소멸, 국가 소멸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농촌만 변방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농산어촌을 살릴, 저 변방을 살릴 그런 사회적 비법이 뭘까 고민하고 살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2050년이면 대한민국 인구가 이대로 가면 3,800만 명으로 추락한다. 이건 국가의 완벽한 파산을 얘기합니다. 이제 농산 어촌만 변방이 아니라 중소도시도 무너집니다. 광주는 어떻게 될까요? 광주 인구가 다음 10년 미래 뒤에 광주 인구가 늘까요 줄까요? 정치는 답을 해야 돼요. 정치는 4년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선, 3선, 4선, 5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문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푸는 해법이 없으면 배치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국가의 소멸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무도 답을 못하지 않습니다. 광주는 그나마 낫습니다. 저 전남의 22개 시군 봐보십시오. 구례 인구 몇 명이며 한평 인구 3만 1,000명의 한평 인구 한평 누구 계시 이석진 군수님 오셨어요? 네 군수님 한평 좀 빌리겠습니다. 한평 군민 수가 많겠습니까? 한평의 나비 숫자가 많겠습니까? 생각해봐야 할 일 아닙니까? 영광 인구도 줄줄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해결을 할 비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세상에 오고 있습니다. 20세기 산업사회는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한 노동체제에 준해 살았습니다. 완전 고용. 그러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용의 붕괴를 위한 노동의 종말을 위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 지금보다 더 일자리가 파격적으로 늘지 않는다는 거고 우리의 목표가 정규직일 수 없는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DJ가 30년 IT 강국을 준비했듯이 지금 우리는 30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정치 리더십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체제에 그런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이재명의 기본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사회는 현재와 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멸 문제에 다시 돌아가면 이제 우리나라가 한 해 20만 명대 낳고 있습니다. 20만 0.78 지금 하반기만 하면 0.6대로 떨어진다. 2명이 결혼해서 0.6명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만적인 불평등 문제와 극단적 경쟁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아예. 이게 국가의 파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는 최소한의 소득이 아니라 기본적인 소득이 보자고요. 기본소득. 기본 금융, 기본 주거, 기본 교육, 기본 통신, 기본 에너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의 영이 될 때 어디서? 광주에서, 어디에서? 영광에서, 화순에서, 한평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파격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15년 동안 380조를 쏟아부었어요. 뭘로? 저출생 예산 380조. 15년 동안 매해 25조씩 쏟아부었어요. 돈 어디 갔어요 지금? 오죽하면 차라리 1억씩 줘버리라고 안 합니까? 이리 세고 저리 세고 하지 말고 대안을 찾아야죠. 맞죠? 그 다음은 기후위기 사회를 어떻게 대전환, 그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을 짜야 돼요. 윤석열로는 안 됩니다. 알리 백도 몰라. 되겠어요? 원천 함량 미달로 안 됩니다. 그런 대전환의 사회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빨리 만들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 빼앗긴 정권을 빨리 탈환해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빼앗긴 정권을 빨리 탈환하자고 얘기하냐? 속아가지고 우리가 뺏겼는데 왜 탈환하자고 얘기하냐? 27년까지 기다리기 어려워서. 잘 못 알아. 이쪽은 잘 못 알아. 이쪽은 알아. 27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셨죠? 정치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위원 다두가 그러더라고요. 야, 빵빵한 사람 와야 된다. 정청래는 반드시 불러라. 그리고 친명계 의원들 쫙 깔아버려라 하죠. 그리고 대표님 집에 있어도 그냥 영상 사모님한테 휴대폰으로 찍어갖고 들어버리라고. 네가 얼마나 찐 이재명이겠냐 막 이런 말 하더라고. 누워서 찍어버리라. 이렇게.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 계속 문자가 와요. 서울에서 누구 오나? 야, 센 놈 불러야 된다. 화환이 여기 DJ 센터를 1층부터 5층까지 화환으로 깔아버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것을. 그게 뭐라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여기 광주 전남 의원님들이야 주말에도 오셔야 되니까 살짝 들으시는 거지만, 서울에 경기에 있는 의원님들 오시면 하루 다 날아가잖아요. 주말에. 지금 어디에 계셔야 돼요? 지금 국감 열심히 해야 돼요. 국조, 특검 줄줄이 밀려있어요. 여기서 실력으로 윤석열을 심판해야 돼요. 당대표는 23사일 단식했잖아요. 아직 당무 복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신해서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개방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를 점령하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여줬던 그 결기와 그 압도적 압승, 대승, 그 기운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경쟁을 제대로 해가지고 윤석열의 민낯이, 국민의힘의 민낯이 보이는데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출판기념회 센 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이리 인맥 동원하고 저리 인맥 동원해서 그렇게 부르면 그분들이 주말마다 장례장도 가야 되고 결혼장도 가야 되는데, 이제 출판기념회도 다녀야 되니 그들은 언제 공부하고 그들은 언제 전략을 짜고 그들은 언제 국가 미래를 위해 설계하겠습니까? 좀 봐줍시다. 국회의원들 공부하라고. 마지막 말씀은, 결국은 대표님 말씀처럼 정치는 정치인이 한 것 같지만 주권자 국민이 한다 했잖아요. 그죠? 네. 10년 전에 정치였으면 전 타락했을 것 같습니다. 뭘 몰라가지고. 10년 전에 그냥 고초 없이 그때 광상들의 전략공천 준다 해서 정치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발묘조장이라 했습니다. 나락이 별로 크지 않았는데 우리 너네만 나락이 작다고 이에 뽑아놓으면 그 다음날 그때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뽑아놓으면. 그래서 정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안 하는데 뒷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저 별의별 문제가 있어서 정치를 안 한답다. 전략공천 주려고 하는데. 그냥 공동체 운동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정치의 길, 선출직 정치의 길은 586 선배들이 전문가이고 그들의 신념과 투철한 의지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동네에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월이 지나보니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대선도 치러보고 중앙에서 여의도에서 뭐 활동 받아보니 이제 좀 보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내부는 기본사회라고 하는, 솔직히 지금 대중 정치인 중에, 여러분이 아는 정치인 중에 미래 사회의 설계 관련해서 대안이 있는 정치인 한 명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대한민국 먹거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직조해야 되는지,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담론을 가진 정치인이 있어요? 이재명의 기본사회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다시 재구축하겠다고는 하나의 사회 구성체론입니다. 변방장수 이재명을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주류 왕당파들이 노무현을 그렇게 무시했듯이 왜 지금 민주개혁 진영에 아직도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당대표였던 이재명, 77.7% 당선된 그 압도적 승리의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들은 뭔지 저는 운명을 걸기로 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이재명의 저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기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함께 활동했던 윤종근 수석도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안성에 나온다, 안성에. 그런데 그렇게 함께 했던 분들은 전부 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대한민국은 기본사회로, 그러나 궁극적인 정치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입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대 때 그런 일을 하다가 먼저 간 동지들이 망월동에 누워있고 마산 모란공원에 있습니다. 아까 누가 신이 있는 정치를 하라 했는데 저는 20대에 먼저 간 내 동지들과의 신의를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배지 달려고 한번 달려고 정치에 출마한 게 아닙니다. 저는 광주를 경영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하면 절대 안 된답니다. 국회의원들이 표를 절대 안 준다. 저 새끼가 내 경쟁자고. 광주를 경영하고 싶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잘하신 뒤에. 아셨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시 이름 뒤에 정신이 붙은 유일한 도시가 광주입니다. 서울 정신, 부산 정신, 대구 정신, 강원 정신이 아니라 광주 정신, 전 세계 유일한 도시입니다. 저는 제 책에 써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광주의 정체성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20년 미래 뒤에 광주는 뭘로 먹고 사는지. 광주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보러 오는 수백만의 외국의 시민들 위해서 우리는 호텔을 많이 지어야 될지 모릅니다. 광주가 시민의 주권자가 돼서 정치가 어둠이 되고 시민은 밤하늘의 별빛이 되는 그 광주. 광주야말로 정말 이게 민주주의가 먹거리가 되는 그런 광주. 시민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시민의 자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광주. 그것이 광주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발언 때문에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던데 우리 조연한 우리 대표님이라고 검정고리 시대 선배님도 오셨는데 제 발언이 아니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을 탄핵하려고 했던, 탄핵에 동의했던 정치인들이 오래 못 갔습니다. 주권자들 다 찾아냈잖아요. 그 얘기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옳고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가결에 동참한 의원들은 당원들이 그렇게 찾아내서 정치적 생명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전달한 거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자, 하여튼 고맙습니다. 즐겁게 한번 해보고 싶고요. 오늘 보니까 저기 우리 충청도에서 우리 송재봉 상임운영위원부터 시작해서
더민주연구 혁신회의 식구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런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수권 능력을 갖고 집권할 수 있는 당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정훈 의원님만 소개한 전에 제가 또 나주 하순에도 우리 저기 누구야 최용선 후배도 있고 송금주 우리 전 의원님도 있고 있습니다. 다 주목해서 서로 경쟁하게 해서 누가 제대로 할 사람인가를 시민의 매 눈으로 판단했어요. 2024년에는 반드시 속지 않을 사람을 뽑아가지고. 네. 그죠? 네. 새롭게 만든 이재명 정부에서는 1년 안에, 제가 부산 가서 한 말입니다. 1년 안에 못다한 경찰 개혁 완수합시다. 치밀하게 준비해서 1년 안에 언론 개혁 단 하나라도 제대로 완수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한참 우리가 사실은 전현희 위원장님 같은 분이 최고위원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전현희 화이팅. 다음에 우리 박시영 TV 그냥 유튜브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동지이자 세상을 제대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선배이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거리의 혁명가 안진걸을 존경합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그렇게 현실 정치에 같이 하라는데 거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존경합니다. 임세훈 소장님 어디 있습니까? 임세훈 소장 소랑 민생경제연구소에 우리 안진걸 동지와 함께 하고 있는 임세훈 소장님. 임세훈 소장님 얼굴에 관악이 없어졌네. 관악.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소개 못 드린 분 있는가 싶어서요. 우리 여수에 우리 대표님 경기지사 시절에 정책수석 하셨고 지금 여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조계원 수석님 계십니다. 예. 조계원 화이팅. 또 계십니까? 우리 지금 서울 관악에 우리 김기영 변호사님 멀리서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누가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많아서 자요 나오십시오. 네, 누가 이걸 잘해야 한다더라고요. 출판기님한테 다 잘해도 이거 못하면 큰일 난대.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온 강신성 전 위원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했죠? 네, 광명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문수 특보님 아까 소개했죠? 아까 했어요? 네. 네, 또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누구요? 누구십니까? 잘 안 보여요. 네? 임선숙 최고위원님이에요? 네, 임선숙 최고위원님 우리 정진욱 정무특보님 소개했죠? 나란히.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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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0일 스테이션하면서 문초 삭발 파업의 경제 야산입니다. 대구의 누구라고요? 네? 윤영식 대표님. 네? 윤영식. 네, 경산 촛불의 윤용식 대표님. 국회 앞에 삭발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영수 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유용식이라고 윤용식. 아니 이영수 위원장님도 계셔요. 아 예. 영도 청도 영천 우리 민주당 지역위원장인데 지역위원회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영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 후배인데 이영수 위원장입니다. 네. 제가 우리 후배들 중에 늘 둘을 얘기합니다. 영남을 이끌어갈 이영수, 전남을 미래에 이끌어갈 최용선 두 명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광주 경영 말씀드렸는데 제가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력이 경영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는 분명히 아마 미래에 제가 표현한 게 지구도시라는 표현을 만들어봤고 전환도시, 대안도시 이런 건데 광주 경영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시민 공동정부를 구축할 분들끼리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가는데 함께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